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떠오른 한동훈 대표 차출론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그리고 더 탐사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 신인규 변호사 전례는 있나요? 저도 이게 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고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이게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 한다는 것은 좀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쪽으로 그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할 때 비판 여론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력자, 그러니까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을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해충돌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해서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정치는 정치로 좀 푸는 것이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챙겨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송사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네. 한동훈 장관의 소송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별로 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신 변호사 잘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정치 문법이 무너졌어요. 저도 양비론 이런 거 싫어합니다만은 원래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형사 소송한다 그러면은 역풍이 불어야 됩니다. 왜 현직이 뭐 이런 거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경도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김의겸 의원도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뭐 고소고발한다 그랬으면 역풍 세게 불었을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했을 텐데 뭐 김의겸 의원도 뭐 다시 그 상황이 돼도 할 거다 뭐 이러고 있고 더 탐사는 심지어 뭐 한동훈 장관 뭐 고소해라 뭐 그 집 앞까지 찾아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은 정치 문법의 파괴입니다.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는데 양쪽 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인가 싶어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김의겸 의원도 조금 더 절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깔끔하게 사과다운 사과를 좀 하는 게 맞았는데 그리고 대변인직은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변인의 공신력이라는 게 있는 문제인데 특히 또 언론과의 신뢰관계는 대변인의 말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굉장히 저는 그 노력은 했으나 후속적인 어떤 정밀 타격한 후속적인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고 또 그런 조치들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대변인직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안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뭐 법무부 장관은 고소고발하려고 장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장관 외에 어떤 다른 정치적 뜻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소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민사 형사 다 걸었으니까. 그렇지만은 10억이군요. 장관직 다 걸겠다고 했던 그 장관의 몸값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무위원의 몸값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본인의 명예훼손 값이 10억이라고 친 건데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서는 또 이런 분이 저는 앞으로 정치에 전면 등장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정치가 더 악화일로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빨리 소취화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를 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됐을 때 대처해왔던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직접 이렇게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대통령실도 대통령 관저 이전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김두 소장 이런 거 보면은 기조가 물론 이제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이건 확실히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뭐 좀 시체 말로 하면은 법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지지도나 이런 걸 보면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가 좀 상당한 일정 정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 40%대 후반이나 뭐 어디쯤 가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할 건데
지지도 낮고 뭐 이런데 좀 마음이 쫓기니까 더 이런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동양 사회는 그 법치 이보다는 이제 덕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당시에 이제 법가 사상하고 육아 사상이 부딪혔는데 결국 동양 정치의 흐름은 육아적이지 않습니까? 인이 예지 신 이래가지고 이 오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즉 민심을 얻어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막 징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는 것 이런 건 정치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탐사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 리스크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도한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니까 김종대 의원하고 이 김어준 씨하고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도덕적 비난을 받는 수단과 이런 걸 같이 엮어서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 5일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인가요?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지난 3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또 그날 유튜브에서도 김용현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서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응하는 대통령실의 기준과 원칙을 알게 될 것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시각인데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지난번에 MBC 바이든 날리면도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무슨 팩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영적으로 나뉘어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 나오는 것을 저는 좀 문제를 삼고는 싶고요. 저는 사실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거 만약에 천공이 개입했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군 관계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의 뭐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뭔가 좀 직접적이게 있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더 탐사식으로 좀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법률적 대응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가 빠져있는 법치로만 흘러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억가 정치라고 해서 억지로 까는 정치. 이거 억치라고 저는 하고 싶고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권 잡고 나서 하는 것은 자기들 한풀이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치 같아요. 그러니까 억치와 한치가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없어졌고 전 지금의 이 법치도 올바른 법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치가 다 실종된 상황에서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억치 한치 이러니까 뭔가 노량진 수산시장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무적으로 그냥 정치 기술적으로만 보면 단기적 효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무속 프레임 제대로 대응 안 하냐, 왜 천공 논란에 끌려다니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억지로 까는 게 몇 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역풍 이런 것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장기적인 효과는 당연히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처음 한두 번 고소고발할 때는 충격요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치는데 이제 지금 6개월 됐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이걸 그럼 수십 번 더 할 겁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했다고 하는데 다들 별로 충격을 느끼지 않는 거.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인플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만 하면 자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니까 그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도 없어졌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법적 해결책을 추구하는데도 아무도 별로 또 했나 보네.
이러면 이거 큰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례들이 너무 쌓아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위원장 변호사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일단 김종대 의원 발언이 천공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공관이 바뀌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 혐의 아닙니까? 네. 허위 사실인데 만약에 천공이 다녀간 건 맞지만 이제 확인이 됐다면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이 혐의가 소명이 됩니까? 그 정도면 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과 의견의 영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추측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것까지 뭐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왔다 갔냐 아니냐 이게 오히려 핵심일 겁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은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뭐 분위기가 변화가 되고 관저 변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천공이 다녀가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선후관계는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굽히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공이 거기를 다녀갔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이 다녀갔냐 하는 것 나올 거고 또 김우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사실은 좀 완전히 판도를 뒤흔들 만한 그런 급이잖아요. 네. 뭐 이런 걸 제기할 때마다 근거를 이렇게 좀 같이 제시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면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방,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게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가지고 네,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이거 했잖아요. 네, 이거 않고 그냥 의혹 제기했으면 아마 국정조사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없어요 지금. 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 참사 때 3번을 다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 해가지고 다 답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도. 근데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뭔가를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인터뷰한 앵커까지를 다 같이 동시에 고소고발을 합니까? 저는 이 점이 좀 대통령실이 좀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 앵커가 김어준 씨여서 그랬던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터뷰하는 모든 시사 프로의 앵커분들 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언제라도 고소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5년간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의 아젠다가 없는데 고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진부터 문제가 됐을 때 관계 없다, 뭐 교류 없다 이렇게 한마디 어쨌거나 끊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전 팬카페 대표는 이제 당대표를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의 소식이긴 하죠. 그런 것처럼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떠도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관계 정리를 한 번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런 피로감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인기 변호사 보시기에 천공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보면은 지금 고소장만 30장 썼대요. 그럼 그렇게 치면은 그 30장을 변호사가 물론 썼겠습니다만은 그 얘기하는데도 시간 많이 들거든요.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을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거나 허위적인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제가 댓글 대응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해주면요, 이번 사안에서도 김어준 씨나 김종대 전 의원을 대통령실급으로 또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천공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통령실이 천공 무관하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냥 선을 긋고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또 사실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그럼 이것도 결과 어떻게 됐어?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요 오히려 천공에 대한 관심만 더 늘어나서 이게 정무적으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저는 줄 것이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천공 관련된 내용이 사실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김도수?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을 김종대 전 의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녹음돼 있거나 또는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뭐 그 상황에 확실한 뭐 사진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성립이 되거나 좀 하는데 이게 또 말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막 수사 들어가면 내가 거짓말을 때리대 버리면 이게 참 또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 걱정이 되는 게 김종대 전 의원 정도면 이게 상당히 이런 거에 익숙한 분일 거라고 국방 보는데 전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옛날에 한번 이제 이게 살짝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딱 자기 직접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게 방송에서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아 상당히 근거가 있나 보다 이러는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속보 확인하고 있는데 더 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속보가 떴나요? 댓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래 절차가 어떻습니까? 고소장 내면은 압수수색 이렇게 바로 들어가나요? 뭐 관심 사건인 경우에는 빨리 들어갑니다. 어. 예, 특히 압수수색은 이제 증거 수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빨리 들어가는 편이죠. 예. 법무부 장관이라서 빨리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이게 사회적으로 뭐 관심이 큰 사건이니까 조금 예. 더 서둘러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압수수색은 뭐 수사의 앞부분에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너무 고소 고발 이런 게 막 그 많아지면 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저도 처음부터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정치가 없다? 거는 검찰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자꾸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제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처럼 해도 뭐 저 법조인 출신이라 가지고 뭐 법만 앞세우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제 김소수 총장 말씀처럼 덕치를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법을 많이 쓰는 형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검찰 정권, 법조인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더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경제 위기인데 왜 경제 대응은 안 하고 계속 고소고발만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라는 게 꽤 크고 분업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일을 할 겁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아무튼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만 추가드리면 이 소송이나 이런 게 저희는 이제 변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가족 간의 소송도 있고요, 이웃 간의 소송도 있는데요. 소송하고 나면은 사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미 감정의 선은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남남들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을 통합할 책무가 있으신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도 전 법정 대응 할 수 있는데요. 시효가 살아 있으니까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현직 자리에 있을 때 이걸 한다는 것은 그냥 정치 포기 선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뉴미디어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 만나는 거 중단한 지가 꽤 됐는데 어떤 식으로 바꿀까?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기자들 또 국민들 만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까? 이게 궁금한데 일단 지난 2일에 천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실 아래에 있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대변인실에 있는 20대 30대 행정관하고 마트레드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천하람
의원 혹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미디어 대책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네, 저도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그 부대변인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동영상 같은 거 찍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도 좀 더 신속하게, 원래 이 팀이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좀 더 신속하게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멋이 중원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통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어 스태핑 그래 뭐 중단한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뭐 장관이랑 수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나 뭐 브리핑이나 뭐 티타임이 뭐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뭐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뭐 좀 사소한 것들, 뭐 가짜 뉴스 시중에 떠도는 거 바로 잡는 거는 우리 일선에 있는 부대변인, 뭐 행정관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먼저 나오면은 뭔가 대통령이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다 PR 문제다. 이거 뭐 홍보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런 인식을 주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수석 교체 얘기 나올 때도 홍보 수석만 바꾸자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자꾸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짜 뉴스 바로 잡고 하는 게 고소고발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논의의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미디어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임급 응시, 임급 처방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국민들의 신뢰 관계 이런 게 좀 안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에 대한 대응이나 전용기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대통령 자체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편파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제 유미디어가 훨씬 더 신뢰를 받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가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영방송이나 좀 공적 영역에 있는 뭐 올드 미디어라 그러자고요. 그런 쪽이 더 이게 어떤 뉴스 가치를 더 생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지금 그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SNS 퍼지는 이런 게 좀 더 덜 볼 것이고, 또 그게 자율적인 어떤 정화 같은 것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아주 큰 흐름을 바꿔내야 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응급 처방 형식의 이런 대응, 그리고 뭐 흔히들 정치인들 중에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래서 맨날 홍보부수 사람들만 닥달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청와대도 여전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글 보내주셨는데 두 분 선정했습니다. 로스 제이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대한민국 정치에 변종 생선들이 날뛰네요. 한치, 억치, 무늬만 법치. 국민들 밥상에 올릴 생선은 누가 걱정해 주나요? 네.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전딩 쓰시는 분, 가짜 뉴스 막는 것은 진짜 뉴스입니다. 시사 1번지에서 진짜 뉴스 제대로 많이 다뤄주세요. 고맙습니다. 글램무어에서 드리는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하람 위원장. 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슈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 어울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해요. 네, 지금 사실 가십성 1일 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국의 시사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